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뭐 긴급한 그런 이슈인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그런 세미나를 2시부터 2시 반부터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휴식 시간 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피곤하시고 또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인데 저희가 원래 5분 패널을 모시기로 했는데 오늘 또 일정상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이사장님 그리고 박선기 앞서 이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던 우리 박선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님 오늘 회의를 또 주관하시는 그 주최 측인데 두 분께서는 긴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는 우리 세 분 패널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다뤄졌던 여러 그 주제들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관련 이슈에 관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또 여러 그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우리 이 관련 분야의 지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고견을 저희가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 세 분 우리 패널들께서 의견을 주실 텐데 앞서 이제 우리 송강주 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도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그 참석하셨던 태영호 의원님이나 또 이정은 대사님의 여러 가지 그 제안도 있었고 바로 전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패널은 그런 그 의견 제시에 덧붙여서 여러 의견도 이제 제안해 주시겠지만 그런 그 제안된 안건을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또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논의에 좀 초점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그 정치권 그리고 언론 또 학계 또 이런 NGO에서 앞으로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정리해 주시는 것.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관련된 그런 그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바로 당장 이 시급하고 긴급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당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도록 할 터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패널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님, 우리 18대 또 국회의원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먼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시고 진정한 북한인권 활동가십니다.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세미나 오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제가 북한인권 운동하기 시작한 것도 20년이 넘지만 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해온 것도 15년이 넘습니다. 그때 하던 얘기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중국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다 한 거 다 압니다. 국제법 위반된 것도 다 압니다.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 패러다임 전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주장을 공개적으로도 했었고 실제적으로도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임기 마치고 끝내고 나오면서 못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탈북자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 플러스 북한을 탈출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보호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절대로 탈북자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문제다. 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북중러 국경 지역에 그럼 어딘지 지도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북중러 그 세 나라의 국경 지역에 난민 수용소, 탈북 난민 수용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러시아가 사실은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에 한국에 여러 가지로 좀 손을 내밀 때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중국만 오케이 한다면 우리는 땅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UNHCR in 러시아 쪽에서 탈북자들이 그때는 주로 이제 벌목하시던 분들인데 난민 신청을 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난민 협약에 따른 절차대로 UNHCR이 제시하는 그 절차 그대로 해서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외교관도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우리 북한인권 단체들은 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랏빛 꿈을 꾸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얼마 전에 외교관 부인과 아이를 검거해서 북송시킨 것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초유의 일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HCR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해줬었는데 러시아가 돌변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세미나 때도 말씀하시는데 유커가 돌아왔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반 북한인권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야, 중국 이렇게 잘 지금 문 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가 좋으면 내부가 안 좋고 내부가 좋으면 외부가 안 좋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또 리트머스 시험지 위에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자를 비롯해서 북한인권 문제, 탈북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돌 뭉쳐서 이거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아까 제가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뭉쳐집니다.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이 주제로 이분들이 이거를 크게 열으셨는데 이 청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인권 NGO들이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주 가까운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터민 이제 우리 그만 버리죠.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고 세터민이란 단어 버리고 법률 용어가 북한 이탈주민 줄이면 탈북자입니다. 단체를 하면 탈북민이 되는 거고요. 개인이면 탈북자가 되는 거고요. 확실하게 용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언어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국군 포로도 우리 법률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귀한 용사입니다. 귀한 용사는요, 군대 갔다 돌아온 사람은 다 귀한 용사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도 귀한 용사입니다. 탈북 국군 포로 할 때 개념이 확실하게 닿죠. 전시납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당시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이거는 강제로 납북해 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확실하게 쓰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발표 때 말씀하셨는데 탈북자들의 경우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이름을 불러주자고 하셨는데 사실 이름 부르기 힘듭니다.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시 납북자들은 이 원표 공연에서 매년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틀 반을 부릅니다. 이틀 반을. 10만 명을 불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불러주는 거, 이름이 이미 기공개된 사람들은 이름 불러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못 부르는데 그걸 허명으로 부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거. 이거 저희가 뭐 언론에 보도는 안 하지만 유엔에 끊임없이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 생사 확인하라고 레터 넣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유엔에서 답변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유호열 교수님 스쿨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우리 물망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넣어주면 유엔이 요새 이상한 거 아십니까? 그 OHCHR 북한인권 사무소 안 움직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행사에 그 서울 사무소장이 와야 되는데 1절 강제 북송 이거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이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몇 개 단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레터도 넣었는데 지금 바깥의 상황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엔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또 우리 탈북자들이 유엔이며 국제사회에 나가서 많이 이렇게 증언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권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북한 인권 하면 그냥 인권, 인권 앞에 북한자가 없으면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동성애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다 아셔요. 그런데 앞에 북한자만 붙으면 모든 걸 다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싸늘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 인권, 이거 좌파하고 이런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은 정치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의 존엄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Non-Government Organization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Non-Government.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NGO로서 진성 회원들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NGO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기자들 안 옵니다. 기사화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뼈 아프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 연대해야 됩니다. 국제연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중러 그 국경지역에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세우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한국인이 아니라 제3국, 객관적인 제3국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당신 북한 사람마저 어디 가고 싶은데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럼 한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 가고 싶다는데 받을 용이 있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때 가장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슈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제가 했던 마지막은 이제 외교부를 둘러싸는 인간띠 있기 한 것이 이제 2년 전에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한 게 끝인데 이 강제 북송 반대를 하기 위한 중국 대사관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는 못 둘러싸거든요. 100m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뒤로 해서 미도파 백화점 앞에, 미도파 백화점 이름이 뭐가 됐나? 그 앞에로 해서 한 블록만 둘러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강제 북송 반대, 이 인간띠 있기를 중국 법적으로 허용된 중국 대사관에서 100m를 넘는 이 인간띠 있기를 하면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유호열 교수님께서 한번 주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국민 공감대 형성. 지금까지는 우리 정배드로 목사님께서 인사동에서 퍼포먼스도 하시고 우리 탈북자들이 국내외를 다니면서 눈물로서 호소하고 영화도 그동안 좀 몇 개 나왔지만 크로싱 이후에 영화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크로싱 이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1세기는 파인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노래, 영화, 뮤지컬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면 또 우리가 협동하고 똘똘 뭉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국민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탈북자들 초기에 들어올 때요. 이북 오도청이 굉장히 많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고향이 북한인 분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일본 총리가 요 왼쪽 가슴에 블루 리본 답니다. 블루핀, 그 파란색 리본 다는데요. 그게 납북자 구출 의지를 담은 겁니다. 우리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백악관을 가든 유엔을 가든 한국을 오든 총리는 가슴에서 그걸 떼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데 시선이 가는 곳에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죠.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우리는요. 민기수로 가든지 아니면 태극기 국기를 달고 갑니다. 태극기 국기는 대통령 뒤에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국군포로 송환, 납북자 송환, 전시 전후 납북자 송환, 억류자 구출 이것을 담은 상징성을 대통령, 총리, 통일부 장관 이 가슴에 달고 다닐 때 국민이 바뀌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일본은 김정일한테 사과받았습니다. 가짜였지만 메구미 6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짜였지만.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장가. 나는 탈북자만 해, 나는 국군포로만 해.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북한 인권이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대 안 되고 우리가 협동이 안 되는데 국제연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화해서 통일부 장관부터 다루세요. 대통령실도 보내고 국무총리한테도 가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 달았었어요. 우리 물망초 배지를 다 달다가 제 임기 끝나니까 그날로 다 떼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자연인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습니다. 독재 국가 아닌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value,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상징성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달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이 문제가 풀리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물망초 배지를 달고 다녔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좋은 그 전략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던 방향에 대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몸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조금 지났는데요. 허용하는 한 6시 안까지 하시면 예, 그래서 우리 그 나머지 두 분 패널께서도 시간을 물론 염두에 두시지만은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중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이르는 그 수단과 경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후 완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제중 탈북자 문제의 목표하고 성취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정교진 여기 교수님께서 선언문에 22페이지 5가지 아주 압축적으로 참 잘 된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그 핵심적인 부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경로를 어떻게 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제중 탈북자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 미국과 중국 사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 외교 테이블이라고 했죠. 협상이라고 외교 테이블에 오르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 이 외교 아젠다를 중국에 대해서 제중 탈북자 문제 이거는 국제법대로 해야 된다. 유엔 결의가 있고 세계 인권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인권 협약 B 규약, A 규약이 있고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 기타 여기 다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당신네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거 안 지키는 이게 말이 되냐? 아주 원칙적으로 이거를 외교 테이블에 올리고 그렇게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면에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22일인가 해서 10월 며칠까지인데 적어도 중국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 북송하지 않고 좀 연기하겠다라든가 검토하겠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거를 답변이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꽤 1차적으로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는 그러면은 이게 미국한테는 몇 개가 올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기까지 만들 때까지는 한국의 정부와 우리 박수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언론과 그 다음에 민간단체, 우리가 연대의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국내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 문제가 참, 여러분 잘 아시고 참 한심하잖아요. 이게 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정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간단하게 팩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인권법 만드는데 11년이 걸렸잖아요. 2005년에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11년이 걸렸는데 김여정이가 그 대북 전단 날리지 마라라는 김여정 하명법은 6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6개월. 6월 달에 그 성명이 나오고 그해 12월 달에 공표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정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인권 단체하고 언론이 첫 번째로 이제 가져야 될 스탠스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첫 번째 인권 본연의 스탠스 아주 취해야 돼요. 인권에 좌우 없고 인종, 국가 없고 세계 인권 선언문 제2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켜라. 먼저 그거를 우리 인권 단체하고 언론, 특히 대언론 이거를 첫 번째 해야 될 문제다. 그 2018년에요. 한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집에 보면은 그거를 빅데이터를 만든 그 당시 조형곤 그 EBS 이사가 한 토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 구글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위안부 문제를 이게 키워드로 해가 검색을 해보니 426만 건인가가 나오고 강제북송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보니까 16만 건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북송이라는 그 키워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재중탈북자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언론에 주된 관심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끌어올려야 돼요. 이 역할은 이제 우리 민간단체와 이제 언론이 해야 되겠죠. 그 스탠스를 이제 인권 본연의 활동,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이제 이렇게 부처의 주무부처인데, 우선 그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세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대 교수를 하신 이상훈 교수님은 그걸 두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개입과 확장, engagement and enlargement.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이었는데, 어쨌든 이 개입하고, 국제 문제에 개입하고, 또한 그것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꾸준하게 공화당, 민주당, 그 사이에 뭐 많은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게이지먼트 앤 인라지먼트 이걸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중탈북자 문제가, 아까 우리 박성민 교수님 이게 북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사회 문제 아니냐. 이걸 미국에,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재중 탈북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게 길항적인 게 아니고 이게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네? 재중 탈북자 문제를 미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일치되는 불일치가 없다. 네,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외교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의회에 되고, 아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의회 친구도 많고, 우리 박선영 의원도 친구 좀 있죠. 친구분들. 그래서 친구분들 자꾸. 근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인기라도 좀 쓰세요. 그래서, 그래서 연락도 좀 하시고 하셔서, 미 의회에서 우선 이 문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잘 잡게 되면은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좀 해결의 신망이 보일 거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 역할을 좀 나눠서 해보자. 전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국제규범, 국제법을 지키자. 둘째, 연대의 힘으로 풀어가자. 다행히 일본도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연대할 여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대강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봤는데요. 6시가 넘으면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껴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재중 탈북 민들을 구출하기 위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6시 5분 전까지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허광일 대표님께 최대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 오늘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순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압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허광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저는 할 이야기보다 일단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문제와 북한 2,400만 주민들의 인권 해방은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34,000여 탈북민들이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미래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문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2012년 아마 12월 달로 기억됩니다. 중국에서 13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 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낯도 끝도 모르는 정말 그때 자유선민당의 박선영 의원님께서 결연히 중국 효자동 중국 옥인교회 앞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첫 단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탈북자 단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만은 이는 정말 마음속으로 북한 동포를 내 혈육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단을 못 내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탈북민 인권 활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어깨를 겹고 웃고 울고 웃으며 정말 지금까지 한 길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이 2012년 12월 달에 시작되었던 그 길의 연장선에서 오늘까지 이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우리 탈북민들, 북한 인권단체들이 똘똘 뭉쳐 그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지금과 여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오셨더라면 정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을 경우 북한이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게 되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되고 중국 내 탈북자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세미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저희들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98년 고난이 행군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그때와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의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행군 세대가 지금 북한 사회의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시장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북한 정권의 움직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미 그 정권에 돌아선 지도 오래며 이미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이미 북한 정권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반신반의해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정권에 대해서 침을 뱉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을 얼마든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북한 인권 박람회를 할 때에 이종문 대사님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초기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권 폭탄으로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핵 폭탄보다 더 위력하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일부 일화를 보내고 전남물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과 합의한 북한 전망에서의 어떤 선전물, 그 다음에 기무사령부가 진행하던 북한 일화 살포, 이걸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하면요, 일단 북한 전방이 완전히 개방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젠 완전히 다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수준을 이뤘지, 이미 저들의 의식 상태는 이미 변화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취대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 주민들, 여러분, 얼마 전에 3대 악법이라는 걸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3가지 악법을 만들었는데 이 3가지 악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이 궁극의 마지막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한국의 인권단체 여러분들과 우리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 인권을 반드시 해결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이 상황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많은 그 제안과 그리고 대안들, 그리고 우리 박순영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그 움직임에 나설 때다. 그런데 마침 우리 통일준비 포럼과 우리 한변은 옛날부터 행동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마 분명히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시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